안녕하세요. 4월 21일 Econ Story for You 세 번째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Global Debt Crisis Coming. 세계 2008년 같은 또 다른 공황이 올 거냐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 첫 번째 스토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작년 11월부터 회사채 시장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생긴 회사채 시장은 그냥 모든 여태까지 빚이 쌓여져 있는 거가 무너지는 트리거 포인트, 시발점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 시점이었는데,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두 자가격리돼서 전 세계가 지금 비즈니스서부터 학교, 정부 거진 스탑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라는 게 솔직히 많이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버렸으니까 이게 이게 폭탄이 된 거예요. 폭탄이 돼가지고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한두 달 잘 버티고 나와서 경제활동하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마 세상이 많이 안 좋아져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제가 솔직히 너무 나쁜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지금 전 세계 데트, 그러니까 빚이 250 트릴리언 달러라고 지금 오피셜리 지금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의 빚이 253 트릴리언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팬데믹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들을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이거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지금 이제 잡히지 않는 데이터까지 합치면 이거 2배 이상, 거진 3배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헛소리를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지난 10년간 여러 데이터를 이제 계속 팔로우하고 읽고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 전 세계에서 찍어냈던 돈과 크레딧 양 플러스 지금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는 섀도우 뱅킹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넘지 않냐라는 거를 제가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GDP가 84 트릴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는 거보다 생산활동 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의 빚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요 다음 저기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큰 픽처로 봤을 때 가장 최근 이제 4번의 지금 요번에 오는 것까지 합쳐서 이제 쓰나미가 몰려왔었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드리고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좀 이제 들어보시면, 1970년도에
남미에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남미가 이제 미국인이 유럽 은행들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프라도 늘리고 이제 경쟁력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뭐 브라질이니 멕시코니 이런데 돈을 엄청 빌려다가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저기 포인트 아웃 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 이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가장 저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드예요. 그리드. 그러니까 그리드가 뭐냐면 이제 욕심, 예? 컨트롤 자제가 안 되는 욕심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제 뭔가를 하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더 그러니까 스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말 중에 밴드 마스터가 스탑할 때까지 파티는 계속 고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술 취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정신으로 댄스 플로어에 다들 나가겠지만 12시 지나고 새벽 1시 2시 되면은 다들 제정신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음악 끊지 말고 춤추자고 밴드 마스터한테 이제 해라. 여기서 밴드 마스터는 이제 패드 의장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계속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스탑이 돼야겠죠. 그럼 그 스탑이 됐을 때 완전 뭐 술 취한 사람들이 무슨 제정신으로 있겠어요. 자기네들은 돈을 버는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끝까지 즐길 거고 결국은 그 피해는 많은 월스트리트이 아닌 메인스트리트 사람들이 입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미권에서 1970년도에 29 빌리언으로 시작했던 게 78년 정도 됐을 때 100 거진 60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8년 사이에 한 8배가 오른 건가요? 그리고 한 4년 뒤에 그거보다 또 2배가 더 돼요. 그러니까 거진 20 몇 배가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빌리언 돈에 대한 이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고 나라를 지금 경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은 그 오일 프라이스예요. 오일 프라이스.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79년도에 아마 세컨 오일 쇼크가 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근데 남미 같은 데에서는 그 오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떨어진 적이 있대요. 왜냐하면 경제가 살지 못하고 꼬꾸라졌는데 오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를 볼 수 있는 척도로 오일 프라이스를 보시면 돼요. 경기가 상당히 액티브하면 오일 프라이스가 되게 많이 뜰 테고, 그리고 어제가 역사상 가장 배럴당 오일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날인 거 아시죠? 6불까지 떨어졌습니다. 6불. 아마 코스코 가서 지금 가스 넣으시려면 아마 90전이면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이거 똑같은 거를 고어하는데, 전에 첫 번째 유튜브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 경제의 70%가 달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뉴 월드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질서? 1940몇 년쯤 됐을 때 그 미국에서 모든 통화를 달러로 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달러가 전 세계 이제 통화가 되고요. 유럽계들이 이제 그거를 뭐 전쟁 끝나고 먹고 살고 바쁜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들러리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당 나라 이제 트레이드가 있고 그러면 그 페이먼트 자체가 달러로만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그 많은 돈을 빌려서 1970년대 상에 뭐 320 뭐 some 빌리언 달러를 빌려 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될 때 그 사람들이 페소를 받겠냐고요. 리라화를 받겠냐고요.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달러로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통화를 더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화폐건 멕시코 화폐건 브라질 화폐건 저때 이제 큰 고비를 맞게 되는 거죠. 이제 아르헨티나 40%, 멕시코 33%, 브라질 20% 해가지고 달러로 이자 갚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이제 페인스테이킹 그 프로세스를 이제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7 country가 reschedule their debt.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자르고 안 되니까 다시 이제 그 뭐 금액이 더 커지든지, 지금 뭐 포베어런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케이 내가 봐줄 테니까 뭐 이만큼 더 내, 뭐 어쩌고 저쩌고 모르네, 아니면 니네 가장 루크리티브한 회사 나한테 바쳐, 니네 공영기업 전기회사 같은 거 나한테 바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딴 나라에 눈 뜨고 그냥 다 배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벌써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이머징 마켓, EM이 이머징 마켓이란 뜻인데, 이제 이머징 마켓 위주로 지금 벌써 그 화폐들이 디밸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우스 아프리카,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유크레인, 터키, 칠레, 타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이 나라들이 그 이머징 마켓으로 한참 이제 크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기관 산업도 쓰고, 회사들 이제 코퍼레이션도 빌려다가 정부에서 빌려다 쓰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스탑이 되는데 그 이자니 뭐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가 안 도는 거예요. 달러가 모자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 돈 더 찍어내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로 달러 사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무슨 저거가 되냐면, IMF한테 지금 120 국가가 돈 빌려달라고 줄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 가지고 하려면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IMF가 솔직히 뭐 미국에서 시작한 기관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내놔, 그만큼 내가 돈 빌려주게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저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웨이브가 왔었던 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IMF 97년도 이제 IMF 사태,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아시아 뭐 5개 용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한참 잘 나가던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사우스 코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가 IMF한테 굴욕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 시점이 오죠. 그게 이제 그 제2의 웨이브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유럽이나 어디야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때 은행들이 건실했고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은 무관한 이제 쇼크였을 수도 있고. 떨드 웨이브가 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서프라임 사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닷컴 버블이 크래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린스팬이 이제 나라를 살리겠다고 아마 2001년도쯤 해가지고 이자를 1%대까지 낮출 거예요. 아주 1%대까지 낮추니까 그때 이제 그 은행들은 싼 이자로 이제 돈을 빌려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시장에 뿌려대기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그 뭐야 그 빌린 돈으로 그 부동산 그 디벨롭먼이 엄청 일어나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그 비즈니스 주기가, 경제 주기가 10년마다 한 번씩 리셋이 돼요. 근데 94년도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었는데, 그 93, 4년 때서부터 이제 미국 경제가 그 조금씩 이제 발음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10년 정도를 보시면 2004, 2005년도에 이게 끝났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프트 랜딩이 될 수가 있었는데, 2005년을 지나고 3년을 더 갑니다. 3년을 더 가가지고 2007년, 8년도에 이게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게 되는데, 1%대 이자가 프라임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디벨롭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돈들이 많이 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특히 한국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책에서 이제 좀 배우셔서 이제 이해를 하셔서 그런지,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분만큼 그거를 이해라기보다 이제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암론, 얼트론, 이제 그 몰개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받았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 3년간은 참 좋아요. 이자가 30년짜리 론이라고 받았는데, 처음 3년간은 페이먼이 뭐 엄청 낮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디퍼런스, 모자른 이자가 원금에 붙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양이 커지니까 원금이 막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처음에 집을 사고 그랬을 때는, 아유 이거 좀 있다가 내가 뭐 재용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2005년도까지만 해도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집값이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집값들이 뭐 밀리언 달러가 되고 막 이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때 인컴으로 그 DTI를 밑할 수 있는 그 인컴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집을 원했고,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이제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한 채면 되는데, 집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막 10채, 20채, 30채씩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뭐 80%까지는 1차 론을 해주고, 20%홈 에qu리로 2차 론을 해줘가지고 100% 론을 해줘요. 그거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면은 나중에 집값 올라가면 그 올라간 거가 뭐 100% 파이낸싱 받아도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2년, 3년이 지나면 이게 스토리가 좀씩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면 누군가가 계속 집을 사줘야지 그게 이제 롤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2005년이 지나고 2006년쯤 되면서부터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 생활 반경이 이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진짜 콘도를 뭐 10만 불에 15만 불에 사가지고 한 2년 있으니까 50만 불, 60만 불까지 됐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게 된 거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이드로 또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 수가 있는데, 2005년 정도인가 6년 정도에 제가 UCLA에서 시큐리타이제이션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시큐리타이제이션이 뭐냐면 그 유명한 MBS나, 예?
CMBS 이렇게 아파트래. 집 그 대출 서류들을 모아가지고 뭐 1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거를 월가에다 팔아서 그거를 채권화 만들고 하는 게 이제 그거였는데, 솔직히 그 기술 자체가 제가 이제 기술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술이라고밖에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 교수가 월가 출신인데 설명을 잘 못해요.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거에 대한 난리지가 모자른 거예요. 근데 이제 웃겼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컨트리와이드의 시큐리타이제이션 그 팀 리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와서 앉아 있었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뭐 CPA가 됐건 의사가 됐건 이제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라이센스 리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클래스 해가지고 내 이거 수료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가 자기가 무슨 얘기도 하지 모르는 이제 프로페서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듣다 이제 그 사람이 하루 날 잡아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3시간을 이 스킬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딱 끝나자마자 같이 앉아있던 학생들이랑 이분 그 프로페서 자체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Mark my word, 내가 한 말 잘 기억해라. Same time next year around this time, 다우가 아마 6천까지는 떨어질 것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값은 뭐 반토막은 말도 아니고. 그리고 딱 1년 있다가 서프라임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드 웨이브가 왔는데, 그 디테일을 들으시면 진짜 웃겨요. 그 영화에서 이제 뭐 말진 코린이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진짜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진짜 이 사람들 감옥에 다 갔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끝나면서 로스트 레벨, 그러니까 경제 액티비티나 이런 게 since Great Depression 때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었다. 그게 이제 3번째 그거고요. 이제 지금 4번째는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로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항상 짧게 해야지 하다가 보면 이제 항상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데, 지금 오고 있는 Fourth Tsunami Wave는 the largest, fastest, and most broad-based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정부에서 돈을 저렇게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돈 저 돈 막 앞으로 나올 게 뭐 캔슬 렌트, 이제 렌트 안 내면은 랜로드한테 직접 정부에서 돈도 꽂아주겠다는 얘기고, 하여튼 사람들 무슨 수가 있어도 이걸 살아남을 수 있게 이걸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오고 있는 쓰나미가, 빚의 쓰나미가 이게 라지스트, 가장 큰 파도가 될 거고, 그리고 너무 빨리 와서 우리가 준비를 못할 수 있는 fastest and most broad-based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거진 이틀에 하나 걸로 제가 올릴 건데, 주식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까 해요.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사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히스토리를 모르면 앞으로 오는 게 또 뭔지를 모르세요. 예? 과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24분이 지나가네요. 그러면 한 이틀 있다 뵙겠습니다.